시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면서 핫바입니다. 오늘 안순례 변호사님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을 뜨겁게 달궜던 마약 조직 검거 사건입니다. 예. 마약 사범도 아니고요. 마약 조직이래요. 조직을 검거했다고. 전라남도 그러면 마약 청정지대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게 진짜 실화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잡은 이 조직은 해외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필리핀 총책이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을 국내에 반입시키면 국내 조직원들이 SNS, 인터넷 통해서 판매자를 딱 확보해 놓고 어머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압수한 마약이 무려 101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죠. 예, 그러네요. 전남경찰청에서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보니까 광주 순천 등 광주 전남에도 구매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청의 마약 조직 검거 현장과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거래 수법까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목포해경은 마약 투약 현행범 34명을 긴급 체포하는데요. 베트남 출신 선원과 이주 여성들이었습니다. 검거된 장소는 외국인 전용 주점. 이들은 모임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그 문을 1층에서 문을 따서 올라가서 이제 범인들 한 30명 정도 잡아갖고 오더라고요. 베트남 애들이 결혼식도 하고 자기들 행사도 하고. 현장에서는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판매책은 여수, 광주 등에서도 마약을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호텔입니다. 호텔에 들이닥친 경찰이 수색하자마자 서랍과 수납장에서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의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작게 포장된 판매용 마약도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다 답을 엄청 많이 해놨네. 모두 19명이 검거됐는데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판매책들은 해외 조직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비대면으로 전국에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한 방법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심 주택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조직은 마약 판매 대금을 받는 방법도 교묘했습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추적을 따돌린 겁니다. 마약 조직도 비대면 SNS로 운영됐는데 이들이 전국에 팔려고 했던 마약은 101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함께 붙잡힌 14명의 마약 구매자는 회사원이나 주부, 대학생 등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피의자 전원이 마약 전과가 거의 없는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 우리 일상을 파고든 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셨던 이 던지기 수법이 더 진화된 것이 미리 숨겨둔 장소의 위치를 보내는 좌표 찍기라는 겁니다. 이번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로 드러난 수법이기도 합니다. 마약 은닉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나 생활 현장이라서 더 걱정이 크거든요. 이번 마약 판매 조직 수사를 진두지휘한 전남경찰청의 박성인 마약수사대 대장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전반을 이제 이끄셨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판매 조직을 적발해서 총 19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2.8kg 등 약 101억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마약 사범 몇 명을 검거한 게 아니라 마약 판매 조직을 이제 검거를 하신 건데 적발을 하신 건데 이 조직이 해외 판매 조직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다면서요. 네, 그 해외 총책이 인터넷에 고액 알바 구인 광고를 해서요. 국내 조직원을 모집하는데요.
국내 총책, 관리책, 운반책들을 모집해서 그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와. 필리핀에서 일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예. 사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이러면 이제 그 판매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거래 흔적도 남고 할 텐데 어떻게 거래를 한 겁니까? 그 최근 마약 거래 방식은 예. 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끼고 예. 가상 자산과 던지기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기본적으로 보안성과 익명성이 그 뛰어난 범죄 수법들이 다양하게 결합돼서 추적을 피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은다면 인터넷 광고에 네. 텔레그램 채널 아이디를 공지해 놓습니다. 그쪽으로 접속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코인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구매 대행업체를 끼고 하다 보니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간 경우에는 믹싱이라고 코인 믹싱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계좌 수많은 계좌로 네. 송금을 했다가 돌려받으면 더욱더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 마약 거래 자체가 비대면으로 좀 이어졌다고. 그렇죠. 던지기 이런 거 사실 영화에서만 봤지. 굉장히 좀 수법들이 좀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장님. 기존에도 마약 거래는 주로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또 놀라운 점이 보통은 내가 마약을 얼마 사겠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던지기를 해놓는데 네. 이거는 미리 한 달 전에 전국 곳곳에 그 다양한 중량의 다양한 마약을 어머나. 미리 던지기를 해놓은 거죠. 어.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예. 분실 위험도 있는데도 네. 이런 손실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이런 과감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근데 마약 수사대는 그 좌표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운반책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게 직감적으로 좌표라는 것을 알고 전국 그 장소에 가서 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창원, 제주 등 그 177개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았는데요. 이것도 보통 그 총책에게 이 던지기 장소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증거 자료를 삭제해 버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삭제되기 전에 검거를 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압수된 마약들이 어떤 종류들이었나요? 이번에 필로폰, 케타민, 예. MDMA, 포도라고 하는데요. 네.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 중 각성제에 속합니다. 특히 그 포도라고 그 포로된 포장재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국과수에 의뢰해 보니까 네. 필로폰과 MDA 혼합물로 나왔어요. 네. 이거는 그 사이다 등 탄산음료에 타서 복용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처음 적발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네. 환각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훨씬 위험합니다. 이번 마약 조직이 유통한 마약이 필리핀에서 들여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통 어떻게 들여온답니까? 과거 예전에는 네. 그 항공 여행자나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이렇게 여행이 자제되면서 그렇죠. 국제 화물이나 국제 택배 등에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검거한 판매책 5명인데 이게 다일까요? 저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 총책이 보통 한 개의 채널을 운영한 게 아니라 네. 이름만 바꿔가면서 운영책을 따로 놔두고 예.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의 채널이 적발되더라도 네네. 그 채널은 바로 삭제해버리고 다른 채널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직 조직이 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전국적인 이런 그 공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국적인 그 물류망이 구축돼 있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전부터 조직이 유지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위에 가장 위에는 지금 필리핀 총책이 있는데 이 총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 현재 다각도로 추적을 하고 있고 네. 특정이 되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서 공조 네, 네.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덫을 놓고 또 너무 쉽게 범죄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마약 조직원들 어떤 법을 받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네. 판매라든가 매수, 소지, 투약, 네. 관리, 운반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 네. 또 인터넷 등 이런 광고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광고만 해도. 네네. 네. 이번에 특이한 점이 네. 그 얼마 전에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마약방에도 네. 인천청에서 최초로 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 변호사님, 범죄 집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기소를 하면 단순한 마약 판매로 기소를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단순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네. 범죄단체의 이제 조직죄, 범죄단체를 만들었다는 그 혐의 자체도 있기 때문에 가중돼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들도 그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더 유용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번에 잡힌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일반이고 평범하고 또 초범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마약을 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네. 호기심으로 접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특히 방송에서 그 연예인이나 재벌들, 그 유명 인사들이 투약한 뉴스를 보면 더 호기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범죄자가 거예요. 되는 네. 것들 넘어서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호기심으로. 광주 전남 쭉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약 유통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요. 네, 과거에는 그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봤는데요. 그랬죠. 그 이유가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어떤 인구라든가 물류가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아래 지방 쪽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황이 똑같은 입장이고요. 네네. 더군다나 광주 전남은 외국인 마약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문 앞에 마약이 있다. 이거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고도 하신 거예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이 마약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엄청난 그렇죠. 폐해입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사회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요. 지금 이런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SNS를 타고 크게 늘고 있는 광주 전남의 마약 사범.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 도시가 5곳이 있어요. 이 가운데 광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또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가 큽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너무 느슨하게 늦춘 건 아닐까요? 마약에 대한 경계심 다시 한번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박성희 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광주 청년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이 청년하다로 주제로 청년 정책, 마켓, 문화, 공연,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시작된 게 한 7, 8년 전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이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 상인들입니다. 1913 성정역 시장, 이런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젊은 도전을 전통시장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간 우리 청년 상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순서 현장 배송에서 청년 상인들의 현 주소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송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